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만나보고 온 다이슨의 신제품 런칭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보기도 했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시죠. 주인공은 온트랙이라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계속 하나의 물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다이슨에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헤어드라이기도 그렇고 청소기도 그렇고 비싸지만 다이슨은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다이슨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녹아서 어떤 그 공고한 성을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뜬금없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본격 시장 진출은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기존에 다이슨 존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의 컨셉을 보면 코로나 시대에 헤드폰과 공기청정 필터가 같이 결합된 어떤 실험적인 제품이었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시장의 본격 진출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이슨 코리아 본사는 역삼역에 있었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니 온트랙 제품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커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사 엔지니어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실시간 동시통역 장비를 제공해줘서 편하게 들을 수가 있었네요.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다이슨은 그동안 헤어드라이기, 청소기를 개발하는 동안에도 그 이제 모터가 빠르게 돌잖아요. 그럴 때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기 흐름을 꾸준하게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만들게 되는 그 과정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왔다고 해요. 음향학, 음향심리학까지 공부를 해가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낸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고 다이슨 청소기를 쓰면 조금 더 청소 능률이 올라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헤드폰을 딱 보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단연 색감이었습니다. 다이슨 하면 떠오르는 모든 컬러 조합이 들어와 있었다. 메탈 바디도 있었고요. 세라믹 바디도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컬러를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이어컵 바깥쪽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었고 이어폼 쪽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해서 총 조합은 200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했습니다. 제가 20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이슨이라는 브랜드 과연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비싸지만 여유만 된다면, 능력만 된다면 사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거의 열이면 열 다 나왔고, 제품력이 워낙 우수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제품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 왜? 다이슨이니까. 하지만 이제 제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워낙 좀 기라성 같은 브랜드가 많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러한 제품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B&W, B&O, 소니, 보스 등등 정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시장에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비싼 제품도 있고 저렴한 제품도 있고 이미 포화된 시장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다이슨일지라도 이 시장을 깨부시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엔지니어의 답변이 우리는 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배움에서부터 있었다. 헤드폰 시장의 진출은 이 음향 업계로 진입하는 시작일 뿐이지 우리가 계속 제품을 만들다 보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스펙적인 특징을 보면 초당 38만 4천 회 사이클로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해냈다고 하고요. 55시간의 러닝타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다이슨이라는 브랜드에 맞는 퀄리티 높은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니까 사실은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 그리고 소리적인 특징, 제가 짧지만 체험해본 걸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품은 커스터마이징 된 40mm 네오디움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어폰을 한참 쓸 때 슈어의 SA846 돌저음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제품을 헤드폰화하면 아 이런 소리가 나오겠구나 싶을 만큼 굉장히 짱짱하고 쫀쫀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꽉 찬 사운드인데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음적으로는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중고역으로 가면 특징적인 소리라기보다는 무난하게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노이즈 캔슬링의 경우에는 측면을 이렇게 2번 탁탁 치면 모드 전환이 일어났었는데 주변이 사람들이 그냥 떠들고 일반적인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모두 걸러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규칙적인 소음은 가려내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과해서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멀미가 날 것 같고 두통을 일으킬 것 같다, 그 정도 딱 직전까지 구현이 된 것 같아서 저처럼 좀 노캔을 쓰면서 불편했던 분들도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튼부는 좌측에 전원 버튼이 있었고요, 우측에는 조이스틱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리 버튼이었고요. 누르면 플레이 일시정지가 됐고, 좌우로 움직이면 이전 곡 다음 곡으로 동작을 했고요, 위아래를 움직이면 볼륨 버튼이 동작했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좀 직관적이고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터치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물리 버튼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사용성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헤드밴드 쪽에 있었는데요, 위쪽 쿠셔닝은 상당히 좋았고 좌우 상단에 보면 좀 단단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어컵에서 배터리를 빼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전반적인 무게 밸런스를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 무게가 450g이 넘는 무게인데 머리 위에 올려놨을 때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머리하고 닿는 부분에 배터리가 딱 얹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무게 분산이 이 머리 위쪽에서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러한 디자인은 미국의 인체공학 인증기관에서 편안한 디자인이다 라는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코덱은 SBC, AAC, LHDC라고 하는 세 가지 코덱만 지원을 하면서 LDAC나 aptX 시리즈가 탑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출시 가격이겠죠. 제가 봤을 때 온트랙은 정확하게 에어팟 맥스를 좀 타깃으로 잡고 나온 것 같거든요. 패션 아이템으로서 에어팟 맥스의 대체제가 되고자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이슨 존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 적어도 70만 원대에는 출시를 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 이하라고 하면 저는 시장에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힘겨루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다이슨이 왜? 라는 질문에 아직 물음표가 다 지워지진 않았지만 제가 집에 오는 내내 그 제품에 대한 잔상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 성공할까 싶기도 하고요. 정식 출시는 올 가을에 된다고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품을 가져다 놓고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봐요.